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성티 스터디 홀릭 영어 여러분들과 함께 수능 특강 진행해볼 저는 송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고1을 위한 수능 특강 OT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어떤 강좌인지 소개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일단 어떤 강좌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좌는 고1을 위해서 2018 수능 연계 교재인 EBS 수능 특강 영어 영역, 영어 독해 연습이라고 하는 두 개의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시종 서점에서는 2017년 수능 특강 영어라는 이름의 책이 이제 저랑 함께 공부해 볼 책이고요. 여러분들 그 EBS에서는요, 수능 특강 라이트라고 해서 수능 특강 라이트를 통해서 이제 고1이들은 수능 특강을 하자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쓰지 않고 고3들이 보는 수능 특강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고1을 위한 수능 특강이다 보니까 수능 특강 내용 자체가 원래부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추천 등급이 1, 2등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3, 4등급 학생도 수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3, 4등급이라고 듣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됐죠? 대신에 약간 이제 따라오기가 벅찬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단어력이 좀 튼튼한 학생이어야 이 수능 특강에서 잘 버틸 수 있어요. 수능 특강에서 어휘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어휘는 갖고 있는, 그러니까 고1, 2 수준의 어휘는 어느 정도 기본은 갖고 있는 그런 정도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강의 시간이 한 강좌당 70분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길어요. 70분도 근데 가끔 넘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70분을 넘기거나 뭐 이럴 때가 다반사일 거라서 여러분, 인강은 어떻게 보면 완강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이 인강이 좀 쉬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듣기에는 인강이 제일 어렵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강 집중력이 30분도 채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얘기는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총 45강입니다. 두 개의 교재를 동시에 진행하고요. 총 45강의 범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월 30일 첫 강좌가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7월 초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일주일에 몇 강 올라와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전 대답을 못 해드립니다. 일주일에 뭐 3강 올라올 때도 있을 거고요. 1강 올라올 때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7월 초에는 모두 다 마감을 시킬 예정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 그 이후에는 이제 수능 완성 을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7월 초까지 이제 하고 나면 아마 한 12월 이제까지는 이제 수능 완성을 가지고 또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되셨죠? 네, 학습 포커스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이제 초점을 두고 강의를 할 건지에 대한 소개거든요. 자, 볼게요. 세세한 한 문장에서 큰 틀에서의 해석. 둘 중에서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계산을 할 거냐면 큰 틀에서의 해석에 초점을 둘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세세하게 문장 들어가고 구문 분석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고1, 2들은 내신도 해야죠. 그렇죠? 자, 근데 거기에다가 수능 공부도 약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세한 한 문장 한 문장의 해석보다는 큰 틀에서의 해석에 이제 초점을 둘 예정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자, 한 지문의 모든 문장을 해석할 것이냐, 답 찾는 훈련만 할 것이냐, 이 둘 중에는 답 찾는 훈련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지문에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45강 이내에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한 100강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수능에 투자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지문에 모든 문장을 해석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문장만 해석하고 그 다음에 답을 찾기 위해 중요한 문장만 해석할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 강의는 답 찾는 훈련에 약간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능 특강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배경 지식을 쌓아야 되느냐, 글 안에서 완벽히 이해해야 되느냐, 이건데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 국어 지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국어에서 과학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기술 내용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알고 있으면 편한 건 많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할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소재는 뭔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능에서 나올 만한 소재다 싶은 것들은요, 그 소재에 대한 설명도 간혹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글 안에서는 완벽히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글 안에서 대충 무슨 내용인지까지 알아듣는 거, 그 정도가 제 강의에서 바라는 그런 학습 목표입니다. 되셨죠? 다음, 문제 적용 훈련을 할 것이냐, 적중 분석 이런 걸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문제 적용 훈련이죠. 여러분이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을 공부할 때 고3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지문은 이렇게 변형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변형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소재를 외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학원에서는 막 소재랑 첫 문장 외우기 뭐 이런 거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절대 극구 반대입니다. EBS를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물론 EBS 강사님들도 적중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왜냐? 그런 적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매력적이고 학생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성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적중, 분석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뭐 어떤 뭐 이제 자기가 어떤 이런 지문 정답 적중했다, 지문 적중했다 이런 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저는 답 찾는 훈련을 완벽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수능 특강을 통해서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볼 예정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만만치 않아요. 수능 특강 영어랑 영어 독해 연습 총 합치면 아마 한 450지문 정도가 나올 건데요. 450은 넘구나. 한 500지문 가까이가 나와요. 그러면 그 500지문 가까이를 저랑 함께 계속해서 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문제의 답 찾는 훈련을 해야죠. 답 찾는 훈련을 해야지 그걸 갖고 뭐 분석을 한다든가 적중 맞춘다든가 그런 거에 초점 맞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1, 2를 위한 수능 특강이라고 한 거예요. 됐죠? 고3들은 자습하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모르는 문제만 찾아 듣는 것도 괜찮죠. 자, 요즘 최근 수능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최근 수능의 출제 경향은 뭐냐면 일단 단어가 어렵고 복잡해요. 이게 뭔 소린지 모르는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자, 보시면요. 제가 그 작년 수능 특강에서 찾아온 단어들인데요. barren, regime, turmoil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수능 특강에서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또 보는 거죠. 난 저 단어 다 아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 수준이 고3을 뛰어넘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내가 알던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subject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뜻 두 개 얘기해봐. 일단 과목이라는 뜻으로 subject를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라는 뜻으로도 많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subjective 하면 주어 뭐 이런 뜻으로도 알고 있죠. 맞나요? 근데 subject가 수능 특강에서 계속 사용되는 뜻이 뭐냐면 피실험자란 뜻이에요. subject가 뭐라고요? 피실험자. 그러면 피실험자란 건 누구예요? 실험을 당하는 사람이죠. 그런 뜻으로 subject가 쓰여요. 그 다음에 meet, 이건 작년 수능에서 나오는 건데요. 작년 수능 빈칸의 답이 뭐였냐면 meet the inquiry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의 meet은 inquiry는 요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나다의 뜻으로는 inquiry가 쓰이지 않았겠죠. 그러면 meet의 뜻이 뭐냐? 요구를 충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던 단어가 그 단어가 아닌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봐요. charge 이런 단어.
charge는 여러분들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한 17개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뜻을 다 알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러 개의 뜻이 다 쓰인단 말이야. charge, 충전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charge, 비용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charge, 요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 고소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accuse.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단어에 하나의 뜻만 알고 있어가지고는요 절대 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요즘 수능의 출제 경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동사 때문에 헷갈리는 해석. 여러분들은 분명히 단어를 다 아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이어동사 때문인 거니까. 이어동사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 이어동사는 안 써놨고요. 이어동사는 아무리 찾아봐도 뭐 없는 거라서 일단 적어봤어요. Ain't no more B than C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단어라기보다는 구문독해 어휘예요. 구문독해 어휘. Ain't no more B than C.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A는 더 이상 B가 아니다 C보다. 그러면 A는 C보다 더 이상 B는 아니다. 뭐 이런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A가 B가 아닌 것은 B가 C가 아닌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알고 있던 단어가 그 단어가 아니고 막 이제 도대체 이거 단어끼리 붙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보면 take apart 서로 떨어뜨려 놓다. 맞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go through 어디를 통과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go over 하면 복습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run into 어디로 달려가다? 아니고요.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드셨죠? 그러니까 이어동사들이 이제 단어랑 전치사 또는 단어랑 부사가 붙은 걸 이어동사라 그러는데요. 그 이어동사들이 많이 붙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 구문의 복잡성. 정말 중요합니다. 문장이 막 길어요. 구문 복잡해. 그리고요 여러분 한 문장이 최대 7줄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을 해석하다가 시간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요즘 수능 출제 경향이죠. 심지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전공연합 풀어봐도 알겠지만요. 빈칸이 3문장인 경우가 있어요. 한 지문이 3문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황당하죠. 그 정말 황당한 경우를 여러분들 수능에서는 빈번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문장 그렇게 이제 짧지 않을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빈칸의 난이도 정말 악명 높죠. 빈칸의 난이도가 상승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빈칸은 이게 답이라서 답이다가 아니고요. 이제 빈칸은 이렇게 나와요. 나머지 넷이 답이 아니라서 빈칸의 답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어려운 거고, 그 다음 빈칸의 최대 몇 점이 몇 점이라고요? 15점. 왜 15점이냐면 따지는 분들 계실 거예요. 31번부터 34번까지가 원래 빈칸이에요. 근데 그 빈칸이 전부 다 3점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12점이죠. 근데 42번 보시면 이중 빈칸이 있어요. 그 이중 빈칸도 3점이거든요. 그래서 15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빈칸을 못 풀면 절대 뭐가 안 돼요? 1등급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절대평가 수능이죠? 맞죠? 절대평가 수능이니까 90점만 넘기면 되겠죠? 맞죠? 근데 그 90점 넘기기가 쉽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작년 영어 등급 컷 92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92점이 4%라는 소리죠? 그러면 4% 그러면 2등급 상위권까지가 이제 절대평가 1등급이 될 거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여전히 어려울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뭐 고1, 2를 보더라도 90점을 만든 학생의 비중이요 6, 7%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 이제 4% 1등급이었던 시절이랑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1등급 맞기는 힘들고 2, 3등급만 쫙 있기 때문에 더 이상 2, 3등급의 영어를 받아서는 변별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남들과 달라질 게 없다는 소리예요. 2, 3등급을 받아봤자.
아시겠죠? 80점대, 70점대 맞는 학생들은 의외로 많아요. 근데 90점대를 받는 학생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수능 특강 같은 어려운 교재를 함께 연습하면서 양질의 문제들을 연습하면서 수능에 대한 감을 이제 깨우쳐보자 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걸 많이 풀잖아요. 그러면 고1, 2 전국연합도 같이 이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영어랑 영어 독해 연습 두 책을 모두 번갈아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를 참고하셔서 이 강의에는 영어는 요만큼, 영어 독해 연습은 요만큼 풀어야 된다라는 게 적혀 있으니까요. 그걸 반드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어려운 문제만 골라 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됐죠? 전 강의를 다 듣잖아요. 여러분들 집중력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돼요. 실제로 70분이라는 정말 긴 타임 동안 제가 계속 떠들기만 할 건데요. 여러분들 집중력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70분간 온전히 집중하세요라는 표현은 제가 못 쓰겠어요. 심지어 저는 칠판에다가 강의를 하지도 않죠. 여러분들과 이렇게 PPT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만 골라서 들으세요. 아니, 저는 이거 한 문제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단어장이 있어요. 수능 특강 영어는 단어장이 있거든요. 그 단어장 보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수능 연계 교재의 보카 1800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거든요. 작년 교재는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으니까 그 교재를 보면서 아, 내가 이런 단어를 몰랐구나 라고 하면서 실전 수능에서 쓰이는 단어 1800개를 공부를 하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딱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습하고 어려운 문제만 강의 듣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유형별 전략 전술들을 다 짜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는 건지,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짜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몰랐던 단어들 철저하게 여러분들만의 단어장을 만들어서 그 단어장에 적으세요. 됐죠? 단어랑 뜻만 적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예문 있죠. 해석이 안 됐던 예문. 그 단어가 포함된 해석이 안 됐던 예문들을 쫙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만의 단어장이 완성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반드시 풀 만큼 풀고, 됐죠? 그 강수만큼 풀고,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만 이제 듣기. 두 번째, 유형별 전략 전술 짜는 그 파트만은 제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만의 뭐 만들기? 단어장 만들기. 그래서 예습, 복습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아직 수능 특강이 제가 지금 OT를 찍고 있는 시점에는 발매가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수능 특강 발매된 게 언어 영역이 아니지 국어 영역의 문학이에요. 문학만 발매됐고 나머지는 지금 거의 발매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언제 발매가 될까 싶긴 한데요. 일단 강좌 오픈일이 25일이니까 그 전으로는 발매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1월 30일 첫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강에서 뵙죠.